선관위의 갑질 같은 거를 뭐 겪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아니면 뭐 목격하거나 전해드린 게 뭐 있는지 궁금하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심판자면서 결국은 규칙 해석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갑인 거죠. 그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이 혹시나 미원틀이 바뀌면 다음 선거에도 또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기다리는,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녹음을 하자 해도 못하게 하고 그 질의 결과를 빨리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걸 느끼지만, 녹음을 못하게 해요? 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해서 특검도 받고, 여기에 외부 위원들이라서 우리 선관위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를 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지지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 뭐 당권 싸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선에 우리가 지고 나면 대권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요. 자꾸 복당을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한동훈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이제 자산을. 네. 그럼 우리 범보수로 봤을 때는 자산이라고 여겨진 거고, 원칙과 기강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자꾸 복당을 시켜라, 너 물러나라 하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복당에 대한 재논의가 됐을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억울하면은 있는 그대로 펼쳐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근래 선관위 개혁 입법 발의하셨는데요. 예. 투표 종료 전에 개표 시작 및 출구조사 공표 금지, 그리고 선관위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이게 예. 골자인데요. 지금까지 선관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다방면에서 드러났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법안 내신 부분에 주목하신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우리 당에서 선관위 개혁 관련해서 입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번의 사태를 가지고 법으로 이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이번에 그랬잖아요. 투표 개표를 다 하면서 그 사전 출구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투표를 덜 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듣고 투표를 하고 컨닝 투표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 법적으로, 만약에 투표가 어느 지역이든 마치지 않았으면 개표 방송에 사전 출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제 미리 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그 투표 용지를 뭐 100% 해야 된 투표 용지를 사실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도 있을 거고 운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쇄를 뭐 작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선관위의 회의록이 공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나타난 부실선거 때문에, 이 부실선거 결국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오히려 빌미를 주게 된 거죠. 선관위에서. 그 이때까지 감사도 안 받고 완전 무법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지난번에 뭐 우리가 뭐 취업 문제라든지 많은 걸 밝혔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은 정말 우리가 선거라는 건 지금 신뢰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꽃인데, 이번 이 사태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 올공 사태가 그렇잖아요. 그런 갑자기 그 투표 용지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기들 실수 부실을 하지만 부실 안에 의도가 있었으면 보증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진행 중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특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내야 되는데, 이 특검은 야당이 주도한 특검을 해야 되지, 또 이렇게 변호사협회에서 받겠다 뭐 이런 추천을 받겠다는 건 약간 비껴나가서 그냥 유야무야 하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가 그냥 오픈해서, 그래 특검은 늘 야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나 선거는, 그래요 나도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생각한다, 같이 그러면 특검, 야당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걸, 구태여 이게 지금 돈다고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 이런 오해를 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개혁안 내셨지만 예. 말씀하셨다시피 개혁안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동안에는 선관위를 건드리지 못했냐 분석을 해보면 정치인에게 선관위가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 많이 지목이 되더라고요. 예. 그동안 의원님도 선거 지역에서 많이 치러 보셨는데 예. 선관위의 갑질 같은 거를 뭐 겪어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아니면 뭐 목격하거나 전해드린 게 뭐 있는지 궁금하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심판자면서 결국은 규칙 해설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갑인 거죠. 그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이 혹시나 미원틀이 바뀌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기다리는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녹음을 하자 해도 못하게 하고 그 질의 결과를 빨리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걸 느끼지만 녹음을 못하게 해요? 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인지를 해석이 안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해설자 역할을 자기들이 하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는 녹음을 해놓거나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 하지 말아든 어쨌든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예, 하는데 어쨌든 이게 미운틀이 박히면 다음 선거에도 결국은 이 가업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법은. 그렇거든요. 뭐 우리 선거 사무실에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시는 것도 하지 마라. 이쑤시개 가지고 뭐 김밥도 먹지 마라. 뭐 이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모호한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굉장히 선관위에 대해서 이 다른 위치의 선관위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선관위가 왜 옛날에도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도 뭐 감사원 감사에도 뭐 이제 법 외의 지역에 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재심을 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법제화를 좀 해놓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 하는 회의록은 항상 공개가 돼야 되고 그동안 유권 해석을 했다면 유권 해석 기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특히나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가 잘 되잖아요. 그 자기들이 다 올려놓으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게 아직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거운동에 위축되게 하죠. 상대방이 힘이 있는 A, B가 붙었다. A가 힘이 있고 B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딱 미리 걸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할 때까지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을. 그 항상 둘이니까 한쪽은 약간 권력 있는 사람일 테고 권력의 위주인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하게 막 선거법 위법을 막 거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에서 빨리 결론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또 선관위의 유권 해석 권한이 정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거를 어떻게 선거법 자체를 선관위 개혁과 같이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수술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고 진짜 내놓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자체의 문제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개해야 되는 부분, 법제화해야 되는 부분, DB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해킹을 당하는 해킹 코드 번호가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해서 특검도 받고 여기에 외부 위원들이라서 우리 선관위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를 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성에 늘 있어 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지 않느냐. 선관위 특검을 지금 해야 되고 환율이 문제고 금리도 문제고 검찰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국힘 니네들은 이런 문제로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언론들이 이슈가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이슈 내지는 국민의 이슈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올 수 있도록 단합해라는 게 제일 큰 목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지지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 뭐 당권 싸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선에 우리가 지고 나면 대권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국힘이 하나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보고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잦아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방선거라는 걸 마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청래 당신이 지방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장동희 의원은 망쳤잖아 하는데 실제로는 체감은 그렇게 망치지는 않았다. 네. 그런 대로 선방을 했다고 되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름하여 이제 그런 한동훈 네. 계에 계신 분들은 미래와 대안에서는 이 실패했으니까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대안이 없이 지금 그렇죠. 민주당은 8월 17일 지나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막 폭주가 더 시작될 텐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어차피 이 전당대회를 지금 이 7월 8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를 지도부 체제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거죠. 많은데 이런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저 직접 얘기도 안 해봤지만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자꾸 복당을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한동훈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이제 자산을. 네. 그럼 우리 범보수로 봤을 때는 자산이라고 여겨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들어와서 역할이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당이니까 원칙과 기강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자꾸 복당을 시켜라 너 물러나라 하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네. 복당에 대한 재논의가 됐을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분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본인의 어쨌든 억울하면은 있는 그대로 펼쳐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왈가왈부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분을 너무 막 그렇게 다시 들어오라는 거는 공당에 대한 원칙과 이게 절차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